자, 3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탁구공이 라켓에 충돌할 때 물리량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살짝 옆에다가 써주자. 빨간색으로 주의 해놓고 방향이라고 써주세요. 나왔으니까 한번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방향을 어떤 특정 방향을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렇다면 그거의 반대 방향은 무엇이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9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표현한다가 약속인 거고, 그러면 그대로 가보면 처음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또 하나 주의할 게 여기서 운동량의 단위가 무엇이냐,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요가 아니라 얘가 지금 킬로지. 근데 문제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3g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3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야 돼? 0.003kg이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 3g으로 나왔으면 3에다가 값을 곱하는 그 운동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단위를 어떻게 환산을 해 놓고 푸셔야 됩니다. 여기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 방향을 플러스 어디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이쪽을 내가 플러스로 잡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약속인 거고, 이게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위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한다? 킬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거. 왜? 단위 자체가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라고 정의를 내렸거든. 그러면 그램이나 밀리그램을 나오면 반드시 킬로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그대로 식을 써볼게. 처음 운동량은 색깔펜을 좀 바꿔서 색깔펜을 좀 바꿔서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돼? 0.03 곱하기 20.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돼? 운동량은 0.003. 그래서 0.003 곱하기 10m인데 방향 마이너스 부호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는 똑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와? 여기서는 먼저 충격량, 여기서 그대로 충격량은 받은 운동량이 변한다. 그치? 이 말뜻이 충격량은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라고 아예 여기 써져 있잖아. 써놨으니까. 탁구공의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보다 크기가 작다. 지금 봐봐. 질량은 똑같은데 20이고 10이야. 여기서 부호가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지. 여기서는 크기값은 절대값 취급하셔야 돼요. 절대값을 취급하시면 얘가 더 커요. 어떻게 충돌하기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보다 작다. 얘가 작아야 되는 것 같고. 충돌하는 동안 탁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계산해봐야지. 충격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어지겠죠. 계산을 해보면 0. 이러지 말기 0.03에다가 나중 속도 마이너스 10에서 빼기 20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최소한 이 값은 안 나오죠. 계산은 너네들이 하세요. 답은 3번이 잘못된 거고. 탁구공은 충돌할 때 처음 운동량의 반대의 충격량. 그렇지? 충격. 가고 있는데 충격을 어디로 받았길래 맞고 되돌아갔냐고. 충격은 처음 방향의 반대 방향 충격을 받았으니까 맞고 돌아간 거지. 5번. 충돌할 때 탁구공이 라켓에 작용하는 힘과 라켓이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요걸 옆에다가 뭐라고 좀 써주시면 좋냐면 반작용의 법칙.
이게 약간 통합과학하고 물리원으로 갔을 때 되도록이면 통합과학에서는 그 운동량, 충격량 공식을 빼고 나머지 건 제대로 안 넣어주려고 그래. 하지만 물리원에 가면 이런 운동량, 충격량 외의 물리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것들, 작용, 반작용은 뭐냐면 간단히만 설명할게. A가 B에게 힘을 주면 B가 A에게 주는 힘의 값이 어떠하다? 같고 그때 부닥치는 시간은 같아요 라고 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거에서 충돌 때 탁구공이 라켓이 탁구공이 라켓이 공에 A가 B에게 B가 A에게 라켓이 공에게 공이 라켓에게 주고받는 힘은 어떻다? 같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장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니까 좀 잡아놓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공 A가 정지에 있던 공 B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운동량을 구해보자.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돼? 2kg에 2m/s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정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B는 0이 될 거고 그랬어. 그런 다음 그래프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야. 그 다음에 충돌 후 A와 B의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충격량이 된 거잖아. B가 A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이 2야. 그러면 그대로 모를 땐 쓰는 거야. 어떻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계산해보자. 2가 되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처음 운동량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4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겠지. 오케이? 그래야 그래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야. 방향.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을 취급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A의 나중 운동량은 질량이 2kg에다가 곱하기 속도가 얼마여야 2가 나오겠냐는 거지. 아, 속도가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기를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2다. 그치? 여기에 또 써져 있으니까 기억 맞고 충돌 후 B는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인다? 이게 뭐지? 여기서 잘 봐. A를 보자. A의 운동량이 얼마였어? 4에서 2가 됐죠. 줄어들었지. 이만큼. 그러면 줄어든 만큼 B가 받은 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줄어든 만큼 A가 4에서 2가 됐어. 이만큼 줄어든 만큼 B가 받아간 거야. 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A가 줄어든 만큼 손톱 소지하지 말고 네가 질문해놓고 네가 뭐 이러면서 어디 확 그냥 비키니 입고 연신대방을 뛰어가게 만들까 보다. 쪽팔려 죽으라고.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으니까 A가 이만큼 줄어든 만큼 B는 그만큼 늘어나야 돼. 이만큼 늘어나야겠죠. 이만큼. 그럼 근데 얘가 질량이 2kg이잖아. 그러면 운동량은 어떻게 돼? MV이니까 질량이 있으니까 1m/s가 돼야겠죠. 질량이 2니까.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디귿번. 여기서 충돌 시간이 0.01초라고 되어 있어. 힘을 물어봤어. 그대로 가. 그대로. 어떻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충격량이 지금 2잖아.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라고 돼 있어? 0.01. 그러면 힘은 어떻게 돼? 0.01분의 2가 되어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200N 나오면 되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